2022년 11월 28일입니다. 월요일이고요. 제2기 라이브 제21강입니다. 오늘 방송 내용이 보면 말이지요. 그러니까 매각 대상물 확인해서 우리 지난 20강에서 공부하셨던 내용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20강에서는 토지 및 건물이 일괄로 경매된 경우에 가지고 아파트하고 또 단독주택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드렸고, 특히 이제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이죠. 이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제시 외, 매각 외, 이런 유형의 그 물건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제시 외라 해가지고, 무조건 이제 경매 포함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또 경매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더라. 제시 외 하면은 이제 부합물, 종물,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하시면 된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더 뭐냐면 토지만 경매되는 경우, 건물만 경매되는 경우 해가지고 제가 칠판에서 개략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오늘은 보니까 저 화면을 또 펼쳐서 말씀드릴게요. 이건 이제 지난 시간에 이미 제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지만요. 토지 및 건물은 이제 일괄 매각은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선을 쭉 그어놨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토지만 매각되고 또 건물만 매각된 거, 여기까지 한번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진도 상당히 늦게 진행되죠. 우리는 이제 진도 속도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뭐 시간에 제약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듣고 또 듣고 계속 듣는 수밖에 달리 방법 없어요. 간혹가다 이제 저한테 전화상으로 떠든 분들이 오늘도 한 두 분이 세 번 전화 주셨더라고요. 주셨는데 보셔가지고 묻고 제가 답하면 또 이게 제 말씀이 못 믿어온지 또 묻고 한 세 번인가 네 번 물으시더라고요. 어제도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래서 그건 왜 그러냐, 본인이 확신이 안 서서 그렇다니까. 그죠? 분명히 안정현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와 관련된 사건 해가지고 딱 막상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막 걱정되는 거야.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럼 전 어떤 분들은 말이죠. 아이고, 황송은 무슨 황송이에요. 저도 그냥 일본 보통 사람인데. 그래서 그분들 질문 말 속도가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이런 와중에서 보니까, 물었던 거 또 묻고 제가 솔직히 짜증이 난다는 말씀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인이 확신이 설 때까지 이 라이브 방송 있잖아요. 안종현이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은 계속 2기죠. 현재 3기, 4기, 5기 계속 돌릴 겁니다. 초급 방송은 제가 조금 이번 1기가 끝나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듣고 또 듣고 하시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되면 아이고, 안종현이가 이야기하는 것이 좀 지겹다. 그럴 때가 와요. 그때 어떻게 하신다더라. 그러면 젊은 친구들 요즘 이런 표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쌩 까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구독 탈퇴하시면 되잖아요.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열심히 경매 물건 골라가지고 투자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또 초반부터 또 쓸데없는 말씀 드렸네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내가 경매 정보지를 보면서 내가 나름대로 확신이 있어. 내가 나를 믿어야 되는데, 내가 나를 못 믿겠어. 이러다 보니까 또 안종현한테 전하니까 안종현이가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못 믿겠어.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죠? 그렇다고 제가 성질도 못 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안 해줍니까? 무조건 그냥 질문 주시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충분히 공부하십시오. 현재 안종현 경매TV 채널에서 경매에 관련해가지고요, 제가 알고 있는 거 100%다 까발리고 있습니다. 다 까발리고 있으니까 이걸 여러분들 가져가시라니까.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지난 20강에서는 보니까 토지가 경매되고 나서 그 뒤에 건물이 이제 경매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런 것도 누군지 몰라도 이런 걸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실현시키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그죠?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경매할 적에 뚝딱 하면서 이런 물건에 한 줄 압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보면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보면 경매법정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죠? 입찰표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 계실 거거든요. 그거 쪽팔리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내가 그렇게 가겠다 이거지.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경매
처음 입문하시는 분 입장에서 봐가 토지만 매각이다, 건물만 매각이다. 야, 이게 뭐 토지가 경매가 넘어왔는데 그 당시 지상에 건물이 있었고, 야, 이거 법정지상권 이렇게 나와가거든요. 법정지상권 관련된 그런 문제가 딱 대두되는, 어이구, 머리 아파. 나는 나와 관계없어. 그런 식으로 미리 지레짐작을 포기하시면 안 된다니까. 나는 오로지 죽을 때까지 아파트만 할 거야. 아파트 해봐봐요. 낙찰 받을 수 있는 낙찰 못 받는. 요즘 같은 경우는 낙찰 받을 수 있겠지요. 그죠? 아마 모레인가요? 11월 30 날에는 제가 이제 그 매각 대상물에서 이제 지분하고 전세권 매각이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겠는데, 특히 지분 같은 경우 보면은 동부 지방법원은 매주 월요일마다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그 물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보니까 저 강동구 쪽에 있는 그 강변 쪽에 있는 아파트인데 말이죠. 10분의 7지분이 경매가 넘어왔는데 오늘은 낙찰될 줄 알았어. 오늘 3, 4기일이에요. 오늘 낙찰될 줄 알았는데 오늘도 유찰돼 버렸더라고. 유찰되고 나서 그 내년 12월 달은 아마 대체적으로 뛰어넘습니다. 왜냐면 자기네들도 이제 한 잔 마시고 송년회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법원에서도. 그러니까 1월 초에 그 날짜가 잡혀 있더라고. 와, 그것도 보면요. 매매가 대비해가지고 현재 10분의 7지분 그 보니까 돈만 있으면요. 이게 그거잖아요. 이것만 딱 뒷받침된다면은 진짜 지금 건드릴 게 많다는 것이죠. 무슨 뭐 경제나 전문가들 또 뭡니까 부동산 전문가들은 말이지 뭐 부동산 값이 많이 떨어졌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듣다 보면요. 이게 정말로 투자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놓쳐버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기는 안 좋아 그런데 내가 가진 게 돈밖에 없어 그럼 지금 들어가시라니까 지금 그죠? 지금 들어가시면 된다는 거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어쨌든 제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가지고 토지만 매각 또 건물만 매각된 요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고요. 모레 11월 30 날에는 그 아주 좋은 그 지분 물건인데 그게 내년 1월 달로 이월됐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고 덩치가 크다 그러면요 공동 투자도 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분이 경매 나왔다 했을 때 공동 입찰 이제는 허가가 아니고 공동 입찰 신고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공동 입찰 신고를 하시자 이거죠. 그것도 이제 그 물건 같은 경우 지분이 10분의 7지분이더라고. 10분의 7지분이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좀 더 커요. 크긴 한데 어쨌든 그 공동으로 입찰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그 비용 분담에 대해서 n분질 이런 식으로 하시다 보면 뭐 이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요. 오늘은 이제 토지만 경매된 경우인데요. 그 사례에 대해 가지고 경매 정보지를 펼쳐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건입니다. 이건 제가 이미 딱 준비를 해놨어요. 해놨는데 보니까 여기 자 보시게 되면요. 이 건 같은 경우는 이제 땅이죠. 그죠? 항상 매각 대상물을 보자 그러니까 땅이 경매가 나왔어요. 땅이. 이게 우리가 뜬구름 잡는 그런 식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사실은 오프라인상에서 대면으로 해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오프라인 강의가 필요해요. 왜냐면은 강의하면서 수강하시는 분들은 눈빛을 읽어봐야 돼요. 저는 눈빛을 읽을 줄 압니다. 딱 봐가 제가 이야기했을 적에 수강하시는 분들 눈빛을 딱 보게 되면요. 모르시는 분들은요. 막 딱 티가 나요. 근데 지금 온라인이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제가 눈빛을 볼 수 있습니까? 그죠? 어쨌든 봐가지고요. 매각 대상이 토지다 이거지. 토지다 그런 제외해가지고 보니까 115.46제곱미터 나와 있잖아요. 이게 건물이랍니다. 이게 사진에서 보니까 건물 있잖아요. 그죠? 땅만 경매 나온 거예요. 엄성군, 감곡면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요. 2차 매각 기일을 해가지고 이상하게 땡땡땡땡 나와 이게 법인에서 낙찰 받았습니다. 법인에서 우와 1차 감정가 땅만 경매 나왔는데요. 9,300만 원인데 보니까요. 1억 1,500만 원 확 질러버렸어요. 2등이 보니까 이게 뭐야? 8,080원. 맞나요? 80. 야, 이 양반 80을 좋아하시는 모양이다. 그죠? 80 해가지고. 근데 보니까 어쨌든 1등하고 가격 차이가 보니까, 보니까 1등 이분 입장에 보니까 입찰함 뚜껑 딱 까보고 나서 보니까 완전 속 설렸을 것 같아요. 그죠? 3,500만 원 차이가 나버렸잖아. 뭐야.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요. 제가 어디 다른 영상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이런 거는요, 우리 경매인한테 유리한 것을 막 떠들어야 됩니다. 예? 안종이 혼자만 떠들면 되는 게 아니라 말이지. 여러분들 같이 떠들어 주셔야 돼. 이렇게, 우는 애한테 젖 주잖아요. 그죠? 아가 가만히 있는데 젖 줍니까? 젖 안 주지. 예? 목마른 사람이 움을 파야 돼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요.
민사집행법 규정을 보게 되면요. 입찰 방법이 기일 입찰, 기간 입찰, 호가 경매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요. 기일 입찰하고 간혹가다 기간 입찰 하는 데 있어요. 호가 경매는요. 말 그대로 금액을 부르는 거잖아요. 입으로 부르는 거잖아요. 그죠? 호가. 현재 호가 경매는 유체동산 집에 가재두고에 딱지 붙이는 거 있잖아요. 빨간 딱지. 예. 그런 경우는 유체동산 압류 같은 경우는 그 진행할 적에는 호가 경매를 합니다. 그거 말고는 이게 이 호가 경매를 안 하거든요. 이제 부동산도 저는 호가 경매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호가 경매 한다 그러면요. 자, 처음에 2등 2분 오셔가지고 80 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분 같은 경우 처음부터 1억 1,500만 원 이렇게 부를 이유가 없지. 80이랑 8,100. 그럼 또 양분 8,200 하면 8,300. 가만히 이 사람이 이 사람 눈치를 보니까 계속 가격을 올려버릴 것 같은, 말아버려요. 그러면 8,300에 땡땡땡 끝나버립니다. 그러면요. 1억 1,500만 원. 이건 뭐다? 깜깜이 입찰이잖아요. 근데 호가 경매는 오픈하자 이거지. 그럼 이게 만약에 8,300만 원에 이분이 낙찰 받아갔다 하더라도 그럼 취득 원가가 얼마 정도 차이 납니까? 한 3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뭐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호가 경매, 부동산 경매에서도 이걸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 법에 그렇게 민사집행법 2002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됐잖아요. 그러면 2002년 7월 달 같으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20년이 경고 더 됐어요. 20년이. 20년이 들었는데 그럼 뭐라고 민사집행법 규정에다 호가 경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규정을 적어놨나요? 그럼 이걸 없애버려요. 그죠? 아니면 이걸 다시 시행을 하든지 어떤 분들은요, 새가슴이신 분들은요, 저도 새가슴입니다만은 호가 경매하면 뭐 이런 사람들 나타나가지고 경매법정에서, 아이고, 요즘 이런 사람 없어요. 봐가지고. 이게 무슨 경매하면 안 되지.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또 이게 옛날에는 호가 경매에서 이제 호가제에서 입찰제, 호가제에서 말이죠. 호가란 가격을 부르는 거잖아요. 호가제에서 입찰제란 것은 입찰표에다가 금액을 써서 이제 입찰하면 넣는 것인데 이게 제 기억으로는 1994년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처음 시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요, 말 그대로 호가 경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왜냐면요, 90년대, 94년 이전이다 그러면요, 경매는 대단히 이게 대중화가 안 돼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심성이 참 고와가지고, 아이고, 법원 경매 물건 재수가 없대. 경매 물건 낙찰받기 때문에 남의 눈에 눈물 나면 내 눈에 피눈물 난대. 남의 가슴에 대못을 뽑으면 뭐 어쩌고. 그건 배부른 소리들을 하고 앉아있거든요. 그죠? 근데 이 당시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봐가지고. 몇 년입니까? 그건 30년이 경과됐잖아요. 그죠? 30년이 경과되었다 더라고는 완전히 정착되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지금 문제가 안 되고,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렇게 호가제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내가 낙찰을 받는 데 있어서 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 원가가 상당히, 저렴할 수도 있다. 또 하나 더 이건 제가 하나 더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만약에 이게 호가를 하게 된다면요. 과거 옛날 같은 경우는 말이죠. 누가 예를 들어가지고 8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이 사람 주문해서 입찰 보증금 10%라도 800만 원 딱 이게 가지고 흔들어야 돼요. 법대 나가가지고, 경매법정에. 저쪽 상대방에서 8,500원, 나 그럼 9천. 하면 또 이 양반 100만 원 더 얹어가지고 900만 원. 900만 원을 또 이거 흔들어야 돼. 그 집행관은 보여줘야 됩니다. 옛날에 그랬어요. 만약에 1억 하면 또 100만 원 더 얹어가지고 1,000만 원. 이게 주머니에서 계속 돈이 나와야 돼. 그런데 지금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는 입찰 보증금액은 뭡니까? 최저 매각 금액의 10%잖아요. 그러면 이 날짜 최저 매각 금액이 얼마입니까? 7,457만 4천 원이죠. 그죠? 이 금액이 10%는 얼마입니까? 745만 7,400원. 요거 한 장만 딱 들고 오시면 되는 거야. 딱 들고 오시면서 8,000, 8,500, 9,000. 얼마나 편하냐 이거지. 맞잖아요. 그죠? 그럼 오히려 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이 경매 사건이 신속하게 빨리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채권자 입장이 조금 불리할 수 있겠죠. 그죠? 왜냐면 1등과 2등 만약에 두 사람 나갔다면 1등과 2등 해가지고 가격 뻔하게 다 서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입찰제를 한다면 깜깜이니까 우와 해가지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3천만 원 더 회수를 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거 낙찰 받으신 분이 있잖아요. 이게 황간신협입니다. 신협인데요. 황간신협에서 저당권 설정했으니까 담보권 실행에 임의경매 신청했잖아요. 그죠? 임의경매 신청했는데요.
황간신협의 저당권을 이 양반들이 매입을 했어. 매입을 해서 본인들이 입찰을 했어요. 이런 경우는요, 이런 경우는 당할 재간이 없어요. 저당권을 매입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입찰 들어가서 세게 써서 낙찰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하더라? 채권 상계 신청해버려. 이게 채권 상계 신청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대금 지급 및 배당 기일이 같은 날짜 잡히는. 자, 대금 지급하고 배당 기일이 같은 날짜 잡힌다는 것은 뭐다? 요거 낙찰받은 사람이 이 부동산의 이해관계인이에요. 네. 이 부동산의 이해관계인이니까 저당권자 같은 게 이 부동산의 이해관계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된다면요. 해서 본인들이 낙찰을 받아가지고 본인들이 채권 상계 해버린다 이거죠. 채권 상계 해버린다 그러면은 다른 우리 일반 순수하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대책이 있을 수 있다 없다 대책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 여기서 여기 지금 제가 이거 하나가 또 이렇게 길게 설명 많이 드리면 안 되는데 이게 보시면요. 네, 등기부등본상에 보니까 이 황간신협이고요. 황간신협에서 같은 날짜에 지상권 설정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임의경매 신청하였는데, 이게 보면요. 저당권, 여기 보면은 잠깐만요. 이게 등기부등본상에는 이게 제가 다른 등기부등본상에서 봤는데, 잠깐만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황간신협입니다. 여기서는 이게 정리가 안 됐네요. 요 황간신협에서 황간신용협동조합에서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저당권을 설정한 요 저당권을, 이건 자산관리 대부회사에서, 요거 이제 조금 이따가 등기부등본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산관리 대부회사에서, 이거 저당권을 양도, 그러니까 이전 받아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낙찰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낙찰을 받고, 여기 보시면은, 자, 먼저, 그러면요. 일단 땅은 이제 한마디로 이제 저당권자가 낙찰받았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보시면은, 화면상에 보시니까, 이게 나와 있잖아요. 화면상에 보시게 되면은, 제시외의 건물, 이게 경매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본건 토지, 땅 요것만 경매가 나왔다는 게. 땅, 이걸 이제, 저당권자가 담보 잡았다가, 저당권 담보 잡으면서 같은 날짜 지상권 설정됐다는 거죠. 그죠? 저당권하고 지상권 설정됐다니까 우리는 추정하는 겁니다. 지상의 건물은 없었다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일단 추정한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지상권이 설정되었다 해가지고 반드시 그 지상의 건물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단정 지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게 되면요, 예를 들어가 A라는 사람이 저당권 설정하고 지상권 설정했습니다. 근데 지상이 말고, 이게 막, 반듯한 그림이 아니죠. 그죠? 막 찌그러지게 그림 그려놨잖아요. 이게 등기 안 된 거, 미등기인지 무허가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건물이 있다. 건물인데 등기 안 됐다, 등기. 등기 안 돼버려서 그럼 A 입장에서 말이죠. 저당권 잡으면서 지상권도 같이 설정하는 거예요. 등기 안 돼 있으니까, 등기 안 돼 있다면 이게 나대지나 마찬가지다. 일단 우리 그렇게 이해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이 소유자가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갑이고 건물도 이게 갑이라는 사람 실질적으로 본인이 들어가서 사용하면서 이 건물에 대해서 어떤 이 갑이 자기 지배하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보니까 A라는 사람 땅만 담보 잡았기 때문에 A는 토지를 경매를 집어넣는다. 그럼 예를 들어 토지를 만약 어리라는 사람 낙찰을 받아버렸단 말이죠. 그죠? 근데 여전히 지상 건물은 누구 거다 갑 거다 이랬을 때는 이게 유일하게 법정지상권 성립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게 이제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에 가지 4가지 나와 있는데 이건 제가 나중에 법직권 강의할 적에 또 그것을 말씀드릴 테니까 여기서는 지금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봐가지고 땅을 저당권을 양수받은 사람이 땅을 이제 낙찰을 받고 땅을 낙찰받았습니다. 이 음성군 감곡면 5국리 460에 26이에요. 460에 26 가지고 이제 건물이 이제 경매 나온 거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기 보시게 되면은 5공리 해가지고 감곡면, 이게 뭐, 5공길로 되어 있네요. 5공길로 된 토지는 매각 제외입니다. 이제 이번에 건물만 경매 나왔거든요. 이분들이 보면 아까 황간신협에 저당권을 양수한 사람이에요. 하고 나서 본인들이 경매 신청했다는 것이죠. 여기 등기부등본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토지 등기부등본인데, 토지 등기부등본상에서 보면요, 잠깐만요, 얼구가 보면요, 이게 나와 있네요. 보세요. 건저당권 설정해가지고요,
건저당권자 황간 신용협동조합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일단 말수됐습니다. 예, 말수됐는데 그 밑에로 또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니까 이건 잠깐만 이게 나와 있네요. 이게 나와 있네. 8번 건저당권 이전이죠, 그죠? 이게 건저당권자 이분들입니다. 이게 자산관리대부 이분들이 저당권을 계약 양도에 의해서 저당권을 자기네들 가져오고 가져온 상태에서 이 양반들이 자기네들이 직접 들어가서 이게 자산관리대부잖아요, 그죠? 위로 잠깐 올라가 볼게요. 잠깐만요, 이걸 또 지워버리고요. 갑구를 보게 되면요, 토지를 여기 나와 있잖아요. 토지 소유권 이전이죠, 그죠? 임의경매라는 매각을 해가지고 자산관리대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당권을 양도를 받아가지고 그럼 자기는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가지니까 2등은 8천만 원 썼는데 이 양반들 1억 1,500만 원 써버렸대. 그러면 채권상계에 탁 들어가 버렸어요. 왜냐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사람이 저당권자예요. 자기가 저당권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 놓고 뭐 1억 1,500이 아니라 물론 이게 금액을 높게 쓰게 되면 취득세를 많이 내니까 그건 단점이 있는데 한 2억 정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누가 가격 경쟁이 되겠습니까? 가격 경쟁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이 사람 2억 써가지고 그냥 자기 채권 상계 해보면 된다니까요. 채권 상계를 해버리면은 어차피 봐가지고 2억 다 내고 배당 받아가나 아니면 자기가 저당권이니까 저당권자 지위를 가지니까 그죠? 내가 2억 다 내고 내가 배당 받아가나 아니면 퉁쳐가지고 한번 퉁치는 거죠, 그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참 그런 걸 탁 되게 간혹가다 경매 정보지를 보다 보면 말이에요. 저당권에 막 이전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또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아마 NPL 같아요, NPL. 저는 NPL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라면 그 사람들은 저당권을 양도를 받았다면 확 질러버린다니까. 확 질러가 나중에 채권 상계에 돌아버린다니까요. 채권 상계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질러도 자기네들은 손해보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지른다 이거지. 근데 우리 투자자 입장이라면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람들처럼 확 지를 수 있습니까? 못 지르잖아요. 확 찔르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확 찔러버렸어요. 확 찔러버렸다더라 그러면은 오히려 요 저당권 양도받는 사람, 양수인이죠, 그죠? 이 사람이 오히려 더 좋죠. 만약에 그 사람이 확 찔러버렸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앉아 배당만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매 정보지를 보시면서 가지고 저당권에 무슨 대부회사 뭐 이렇게 저당권이 이전됐다 그러면 그럼 이 친구들이 입찰 들어오면서 또 두 번째 되게 훅 치고 들어올 여지가 있구나. 그러면 그런 물건 같은 거 내가 낙찰받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다. 일단 그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일단 여기 보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건물만 매각이잖아요. 이게 대부회사입니다. 토지는 매각 제외입니다. 근데 또 보니까 2022년 오늘이죠. 11월 28일 오늘이죠. 그죠? 이게 5,675만 원인데요. 단독으로 낙찰 들어왔는데 정확하게 5,675만 원 써버렸어. 이게 누군지 압니까? 이 사람들. 이게 본인들이 경매 신청하고 본인이 들어가서 낙찰 받고 이렇게 됐다 이거죠. 본인이 들어가서 낙찰 받고 그래서 이 건물 형태를 잠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보셨습니다만은 건물은 이제 전원주택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깔끔하게 생겼네요, 그죠? 깔끔하게 생겼고 다음 로드뷰를 통해서 로드뷰에 잡히나 볼까요? 잠깐만요. 로드뷰에 잡히는지 모르겠네요. 이 동네네. 괜찮네, 그죠? 전원주택 단지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전원주택 단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깔끔하게, 그죠? 괜찮네. 도로도 이제 나와 있고. 그래서 요거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은 제가 정리를 잠깐만요. 이게 이 밑으로 내려보다 보면요. 여기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요. 근데 소유권 해가지고요. 이모 샵으로 소유권 이전됐는데 이 소유권 이전 사유가 보니까 강제 경매로 인한 그 소유권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 강제 경매 신청했는데 이게 이제 아까 대부회사거든요.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 1억 4,300만 원, 이게 금액은 어떤 식으로 산정되는지는 저도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봐가지고, 강제경매 신청한다는 것은 뭡니까? 판결문 등 집행 권한에서 확 경매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보니까 등기부등본 잠깐 볼게요. 등기부등본 잠깐 보면요. 등기부등본 딱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건물 해가지고요. 건물 표시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1층, 2층 목조, 뭐, 아스팔트, 싱글, 지붕, 막 이렇게 나와 있네요. 나와 있고, 밑으로 내려오니까 소유권 보존. 아주 간단해요. 소유권 보존해가지고 이모시 앞으로. 아까 이분이 그 저당권 설정할 때 채무자였으면 채무자. 예. 채무자인데 보니까 강제 경매 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그죠? 2022년 2월 3일자 등기되거든요. 이것도 보니까 2022년 2월 3일자. 그럼 우리는 이런 걸로 미뤄봐가지고, 이런 사안이 있을 적에 어떤 분들은요, 저한테 이런 질문 주세요. 그럼 강제경매 기입 등기에 촉탁으로 보존 등기 한다는데 그 보존 등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그런 질문 좀 하지 말아요. 제가 뭐 법무사입니까? 예. 그럼 우리는 뭐 이런 사례를 보면서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된다 하더라도, 그럼 내가 땅을 낙찰받았어. 이게죠? 땅을 낙찰받았습니다. 땅을 낙찰받았는데 보니까 지상에 건물이 있어. 건물이 등기 안 됐어요. 그럼 이 건물을 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뭔데? 강제경매 개시결정, 강제경매 등기의 촉탁으로 인해서 건물이 보존 등기될 수도 있다더라. 또는 감유에 의한 건물이 보존 등기될 수도 있다더라. 그런 게 케이스 몇 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지상에 땅을 낙찰받았는데 지상에 건물이 경매 제외, 경매 매각 외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이거는 매각 제시외가 아니라 아예 매각 외입니다. 매각 외라는 것은 뭐다 이게 땅만 경매 나왔다 그러면요 건물은 전혀 타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매각 외인데 건물이 폼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따끈따끈해요. 아주 따끈따끈하다. 그럼 여러분들 그냥 들어가서 일단 이게 내가 자금이 넉넉해야 돼. 예. 자금이 넉넉하면 여러분들 그냥 입찰 들어가십시오. 입찰 들어가셔가지고 낙찰 받으셔가지고 법정시장권 성립되면 되는 대로 성립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말이지. 예,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 좀 접근하시면 되지 않겠느냐면서요. 이 사건 전체에 대해 가지고 제가 칠판으로 잠깐 이동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뭐냐면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내가 아파트나 빌라만 할 거냐 이거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제 영상물 찬찬히 인내심을 가지시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영상물이 이게 개그 프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재미로 보는 거예요? 에이, 아니에요. 재미로 보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 돈 못 벌어요. 봐가지고. 돈 까먹는다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총알만 왔다 갔다 하지 않을 따르면 전쟁터나 마찬가지라니까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경매 정보지를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보실 적에 맨날 아파트만 보신다기보다는 때로는 땅만 경매 나왔네. 아이고, 땅만 경매 나왔구나. 땅만 경매 나왔네. 이 보니까 지상에 이미 이런 건물이 있었는데 이건 이제 점선을 해놓게 점선 이게 등기는 안 돼 있어요. 등기는 안 되는데 보니까 토지만 경매에 넘어왔다. 그런데 이게 저당권자가 원래 저당권자가 A였는데 이 저당권을 B가 저당권을 매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당권 변경 등기를 했고 이 상태에서 이제 토지가 이제 임의경매 담보권 실행했단 말이에요. 임의경매 된 상태에서 이걸 누가 받았다 하더라? 저당권을 양도받은 B 이 사람이 낙찰 받아버려요. B가 낙찰받았는데 여전히 보니까 지상에 낙찰받을 당시 보니까 여전히 지상에 건물이 이게 등기가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봐가지고 B는 이제 이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딜을 했겠지요. 야, 그러지 말라. 빨리 등기해서 넘겨라든지. 처음부터 막 소송해가지고 막 경매 집어넣는다는 그렇잖아요. 한 번 정도 푹 찔러봐야 될 거 아닙니까? 찔러봐니까 전혀 미동도 없다. 그때는요, 말 그대로 안면 몰수하고 제일 좋은 게 휴대폰 번호 바꾸는 겁니다. 바꿔가지고 소통하지 말아요. 불통해버려. 진짜입니다. 저도 옛날에 그래 해봤으니까, 불통하면 누가 답답다? 저는 안 답답. 지가 더 답답지. 그래서 봐가지고, B라는 사람 보니까, 안 되니까, 이제, 이게,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다더라. 그럼 B는 뭐다? 건물 소유자에 대해가지고 아마 법정시장권은 성립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요. 성립이 안 된다 그러면은, 여기 만약에 편의상 그 건물 소유자를 갑을 하겠습니다. 그럼 B는 말이죠. 갑에 대해가지고, 당신은 말이야, 내 땅 사용 못한다, 얘기야. 그죠? 사용할 수 없을 리가 없다, 이거죠. 근데 왜 당신 내 땅 깔고 앉아있냐, 이거지. 깔고 앉아있다는 것이 뭡니까? 점유죠, 점유, 그죠? 점유는 점유인데 이 사람아, 당신 무슨 점유? 불법 점유, 맞잖아요. 법정시장권이라는 권리가 성립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땅만 경매 나왔다 했을 적에 보니까 지상에 건물이 있었는지 그 유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 접근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정시장권이 성립된다 들어가면 이제 때로는 조금 이게
해결하는 데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어쨌든 당신은 말이지 불법 점령, 남의 땅 왜 깔고 왔냐는 얘기야. 왜 깔고 왔냐는 얘기야. 확 그냥. 당신의 불법 점령이니까 불법 행위잖아. 불법 행위죠. 너의 불법 행위로 불법 행위 말도 제대로 안 나오네 봐가지고. 너의 불법 행위를 어떻게 한다더라. 나는 뭐다. 내가 누굽니까? B죠, 그죠? 토지 이제 낙찰자니까. 내가 어떻게 손해를 입어버렸어, 손해. 맞잖아요. 너의 불법 행위 내가 손해입었다 이거지. 손해입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한다. 이런 법원으로부터 아마 판결문을 받을 겁니다. 판결문, 그죠? 판결문 받아가지고, 판결문이니까 이제 집행권원이잖아요. 판결문에 의한 강제경매 신청한다니까. 그때 가서 지상 건물 있잖아요. 건물은 이제 강제경매 기입 등기로 해서 보존 등기가 됐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B가 있고,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건물이 B의 강제경매가 신청되고, 몇 번이가 유찰된 상태에서 오늘, 2022년 11월 28일이죠. 그죠? 오늘 B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낙찰을 받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보니까, 이거 좀 제가 적었는데, 토지를 B가 낙찰 받을 당시에는 말이죠. 이게 낙찰 받을 당시에는 1억 1,500만 원에 낙찰 받았어요. 근데 요 당시에 토지가 1차 감정가액이 9,300만 원이고, 근데 요 이제 이번에 오늘 건물 낙찰 받은 거 있잖아요. 건물은 보니까 얼마에 낙찰 받았느냐? 5,695만 원. 5,695만 원에 낙찰 받았는데, 건물은 법원에서 평가한 감정 가격이 1억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요, 9,300에 1억 1,000 하게 되면 이게 토지고 이게 건물 1차 감정 가격이거든요. 전체 합치니까 한 2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2억, 그죠? 그런데 낙찰가 1억 1,500만 원하고 5,600 하니까 뭐 1억 한 6천 정도. 근데 뭐 1억 1,500만 원 본인이 훅 찔렀, 어쨌든 그렇잖아요. 딱 보니까, 낌새가 보니까, 인간들이 들러붙을 것 같아. 뭐냐면 이게 대체적으로 건물이 땅이 경매에 넘어왔는데 건물이 폼 난다 그러면요, 1차 기일날로 사람들이 확 들어온다니까요. 요즘 같은 경우는 조금 주춤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낌새가 이상해. 그러면 이 사람 뭐다? 훅 찔러버리고, 찔러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채권 상계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러고 나서 건물 같은 경우 보니까 거의 한 절반 값에 낙찰을 받아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B 이분이 어떻게 보면 이 건물에 대해 가지고요, 단지 건물에 대해서 강제경매를 통해 가지고 보존 등기하고, 잘 들어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저만큼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데 없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하니까 제가 참 나 뜨겁네. 나 뜨거워. 그래서 강제경매 신청을 하고 보존 등기 한 상태에서 강제경매 신청만 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제가 요게 갑하고, 이게 저는 맨날 못된 생각만 한다니까요. 건물 소유자 갑하고 어떤, 좀 아는 사이다 그러면요. 잠깐만, 이게 경매 정보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유, 지워버리겠다. 지워버리고요. 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요, 제가 만약에 건물 소유자를 아는 입장이라면요, 이 건 같은 경우는 이모 씨 현재 이 소유자는요, 토지 낙찰 받으신 이분들이 어쨌든 소송에 의해서 법원으로부터 판결문 등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태까지 가만히 있었던 거야.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막 몸부림쳐야 된다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역경매의 일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경매 사건에 보면 역경매가 많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모씨 이 사람하고 잘 아는 사이라면, 그래서 이게 서로 쌍방간에 있잖아요. 서로 잘 알아야 됩니다. 예. 저한테 휴대폰으로 전화 주실 적에도 말이죠, 채팅창에 올라오는 닉네임이라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대뜸 그냥 막 질문하면 제가 질문했다 답변만 해주는 사람입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안 받아보니 라이브 방송 참여를 안 하신 것 같아. 여기 라이브 방송 참여하신 분들은 보니까, 여기 보시면요, 제가 인사 말씀드릴게요. 곽충곤님 1등이시네요. 에리카님, 장완송님, 감사합니다. 허태구님, 감사합니다. 맹자월님, 이명남님, 별이 대박님, 박황용님, 조창선님, 또 류병직님, 이정아님, 나사랑님, 강성확님, 스카이캐슬님, 인생60님, 알까기 대왕님, 폴님, 나는 나님, 그 다음에 빠병님, 이양하님, 아리수님, 임성훈님 들으셨니? 임성훈님이 허태구님 소개로 들으셨죠? 맞죠?
아마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한태환의 재미있는 경매 이야기님, 홍대희님, 박현성님, 또 누구신 거예요? 할리 호넷님, 부부익선님, 한박권님, 커피향처럼님, 룰루랄라님, 닉네임 참 좋습니다. 룰루랄라. 예. 세쌍님, 박대원님, 박대원님도 들으셨네요. 감사합니다. 금전수님도 들으셨고요. 안동선님, 아까 댓글 감사합니다. 시화호님, 고공샘 부동산TV님, 노성철님, 마마카콩님, 홍재명님, 이성희님, 자연이 조아님 들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최혜담님, 리키님 오늘도 들으셨는데, 리키님이 제일 열심히 공부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대단히, 이 재미없는 영상물을 뭐 어떻게 몇 번 계속 보십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보셔가지고. 다음에 또 누구신가요? 윤집님 들으시고요. 윤복현 부회장님 들으시고, 서운산님도 허태구님 소개로 들으셨죠? 또 한 분 더 계셨는데 그분 이름 제가 잊어먹어버렸네. 그다음에 감사합니다. 어쨌든 서운산님이 농협에 근무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얼핏 들었는데, 여기 또 이제 한 분 보니까 저희 농협에 현재 계신 분이 계시는데 네, 주여사님 들으셨고요. 참바라기님, 네,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안 들으시는 분들은 영상을 보실 때 좀 지겨우실지 몰라요. 근데 제가 왜 채팅창을 보고 자꾸 이렇게 이름을 코창하냐면요. 제가 이름을 외우려고 합니다. 언젠간 여러분들하고 나중에 오프라인상에서 만날 거 아닙니까? 만나면 되게 반가울 거 아닙니까? 그죠? 생판 라이브 방송에 코빼기도 안 보는 사람, 그럼 전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어쨌든 보셔가지고요. 어쨌든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송 참여하신 분들도 해봐가지고, 채팅창에다가 이름 한번 알려주시는 것도 뭐 괜찮지 않느냐. 우리가 무슨 첩보 기관도 아니고, 맞잖아요. 그죠? 자, 근데 제가 만약에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올게요. 제가 만약에 이 사람하고 좀 현재 이 이모 씨 사람하고 아는 사람이다. 그럼 과연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해버렸냐. 어떤 식으로 확 뒤틀어 버렸냐니까요. 이 사람 명의로 해서 보존등기 할 때까지 그냥 에빌리 놔두면 안 돼요. 이때는 이 사람이 자기 비용을 들여서 건물 빨리 보존등기 해버려야 돼. 자기 비용을 들여가지고 건물 있잖아요. 건물에 대해서 신속하게 요즘도 등기소가 급행이 있을란가 모르겠네요. 급행료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있었는데 요즘은 없죠. 근데 어쨌든 빨리 건물에 대해서 보존등기 빨리 해버려. 이 사람 하기 전에 보존등기 하면 이 토지 낙찰자 입장에서 아이고야 좋아. 그런데 이 건물 보존등기 하고 나서 확 건물에다 막 가등기 설정해버리고 전세권 설정해버리고 확 복잡하게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 끽 해가지고 소송해가지고 말이지 강제징용 뻑신채가 보면 이렇잖아요. 답은 이게 시간 싸움이라니까요. 가등기 설정해버리고 전세권을 설정해버리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항상 말씀드립니다. 가등기 전세권 이건 뭐다 가짜가 아닙니다. 예. 안종현 경매 TV에서는요 불법을 조장 안 합니다. 예.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상태에서 보니까 이 법인에서 강제경매를 신청해본들 하든지 말든지. 그럼 요거 해가지고 이게 말소기준 권리잖아요. 가등기는 당연히 인수가 되는 것이고 전세권도 이게 선순위 전세권입니다. 왜냐면요 강제경매 말소기준 권리보다 빨리 있으면 선순위 전세권이라니까요. 그러면 전세권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돌부처처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민사집행법 91조 제4항 본문에 의해 가지고 낙찰자 인수하거든요. 뭐야 가등기 인수하고 전세권 인수한다고 어떤 미친놈이 들어와서 해서 낙찰 받겠습니까? 낙찰을 못 받잖아요. 그럼 이 경매 진행해봤자 경매 진행 실력이 없어요 사실은.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막 방방 뜨면서 말이지 가등기 허위 통정 의사 표시에 의한 가등기 말소 소송 하든지 말든지 그거 소송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 애를 미는 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죠? 애를 미기는 게 왜냐면 이 사람들 입장에 봐가지고 이런 물건 같은 게 누가 감히 들어갔나 슬프없이 이렇게 해버린다면요 이 사람도 어떡할 겁니까? 소송하면 되죠. 한번 해서 나중에 결과는 50대 50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게 가짜 가등기는 아니라니까. 가짜 전세권이 아니라니까요. 맞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게 조치를 취해놔버린다면 괜찮은데, 이 사람들, 가만히 또 이분 같은 경우도 보면 조금 뭔가 하나 미스가 뭐냐면요. 본인들이 끽 해가지고 강제경매를 해가지고 건물을 보존등기 했잖아요. 보존등기 해놓은 상태에 어떻게 한다, 이게. 싸가지 없는 가처분이 가처분. 토지인도 건물 철거 청구권을 피보증 권리하는 이 가처분. 저는 이 가처분 싸가지 없는 가처분이라고 표현합니다만은,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가처분, 이거 참 네 가지 없는 가처분을 말이지 건물에다 딱 설정해놔야 돼요.
그래야지만 건물 소유자도 말이죠. 지 건물임에도 등기부상에 가처분 이후에 함부로 이게 장난을 못 치는데, 그러니까 서로가 모르는 거야, 봐가지고. 모르는 거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막 황소 뒷걸음질 치다가 말이지, 그냥, 어떻게 이제 이분이 이제 이 본인들이 낚시 들어가서 경매 넣고 본인들이 들어가서 낙찰 받고 이제 이게 어쨌든 이 토지 건물 한 사람 보는 이제 귀속이 됐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 아이고, 30분 너무 벌었네요. 자, 일단 요거 말씀드리고요. 1부 방송을 마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건을 말이죠. 제가 2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기 라방 21강 1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